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유, 지금 창밖을 보니까 시원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상당히 굵은 이제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뭐 그만큼은 아닌데 지금 내리는 비도 뭐 홈통에 물 내려가는 소리가 상당합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그동안 아주 그 고통받으셨던 지역에서는 이 비 정말 고마운 비, 감사한 비, 꼭 필요했던 비가 될 거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기록적으로 가뭄을 타고 있었습니다. 뭐 금년 농부들께도 진짜 필요한 비고, 일단 이 미세먼지 이것으로부터 좀 노연할 수 있어서 전국적으로 아주 좋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보는 비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적셔 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대반격, 또 한번 뒤집어 놔야 될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겁니다. 누구도 입을 열어서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 느낌은 갖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이 옆길로 벗어나도 너무나 많이 벗어났다. 이거를 제자리도 원래 본 궤도로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너무나 많은 엘리트 검사들이 좌천을 당했고, 아니 오죽하면 모든 언론들이 인사 학살이라고 그러겠습니까? 학살. 그냥 그 전면에 서 있던 검사들을 일렬 횡대로 세워놓고 기관단총으로 두두두두두두두두. 이게 학살이지요. 어디로? 전국 각지로. 뿔뿔이.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이런 이제 인사가 진행이 되면서 총장 패싱, 윤석열은 아무런 거기 이제 관여를 못하게 손발 다 잘라놓고 그런 인사가 있었지요. 이제 그래서 이 쫓겨났던 검사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제 그것입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검찰 최고 수뇌부의 입장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고 엘리트 검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요만큼이라도 허투루 하거나 요만큼이라도 뭐 실수를 해서 허점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한테 반격을 당하면은 이쪽도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쟁터로 비유를 하자면 적의 선봉을 치려면 이쪽에서도 최고 정예 부대가 나가야 되는 법이지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처리하는 것 좀 보세요. 저게 수사입니까? 대거 교체를 해야 합니다. 똑바로 일할 사람으로. 윤석열 검사 참,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 거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으면 그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뭐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를 섞어서 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떨 땐 참 시원시원합니다. 똑바로 일할 사람으로 바꿔놔야 된다. 그 똑바로 일할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은 쫓겨나서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그 엘리트 검사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몇몇 신문이 뭐 윤석열 사단이다 뭐 이런 말도 쓰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에는 뭐 크게 의미 두지 않습니다. 그냥 편의상 밖에서 하는 말이지요.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 조국, 추미애, 박범계 쭉 이어지는 법무장관, 문 대통령과 이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전현직
법무장관들, 이 사람들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정말 필요 이상으로, 아유, 정도껏 해야지. 정말 너무 많은 검사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칙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검사 수사의 칼끝이 조금이라도 청와대를 향하고 있으면 바로 가서 쳐내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참 무식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참 궁금한 것은 그 사람들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이랬을까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뭐 20년, 30년, 천대만대 해먹을 줄 알았을까요? 국민의 분노와 국민의 원성은 들리지 않았던 걸까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면은 이르게 앞으로 수십 년간 그냥 쭉 나갈 걸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참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저 같으면 뭐 나를 임명해 준 대통령의 눈치도 살살 보겠지만 정권이 바뀐 뒤에 그 다음 세상도 좀 걱정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어지간히 그냥 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참 납득 불가였습니다. 정말 기관총을 너무나 쓰러진 뒤에다가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아서 그냥 그 정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다 속가내더군요. 이렇게 이제 검찰 인사가 정상화가 되면 지금 뭐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이 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재판도 안 하고 수사도 없었던 사건들이 지금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 선거 공작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 중에서도 울산 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뭐 사건의 이름은 꽤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으로 보면 아주 악성이지요. 청와대에 18개 부서가 관련이 돼 있고 거기 관련자들이 뭐 15명에서 한 20명쯤 되는 거고 결국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30년 지기, 나의 소원은 송철호가 울산시장 되는 거라고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그것을 뭐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이 개입이라고 부르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입이라는 말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개입이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하고 기획하고 지시한 사건입니다. 뭐 그쪽에 누군가가 아니면 당에서 이미 다 세워놓은 계획 속에 청와대가 나중에 뭐 청와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지? 아 그래 요것만 우리가 그냥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소극적이고 그렇게 개입한 사건이 아닙니다. 개입이란 말은 잘못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은 청와대 주도 사건, 청와대 기획 사건, 청와대 공작 사건.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렇게 이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참 악성이죠, 이것도. 그러나 이거 이제 염라대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서울 종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매서운 질타가 있을 거고 뭐 그것과 함께 협업이 돼서 검찰의 수사도 다시 한번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 인사의 정상화, 그러니까 뭐 새로 검찰을 뒤집어 놓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쫓겨나갔던 그 검사들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동안 청와대 법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 정치 인사, 코드 인사, 그래서 마치 정말 아무런 그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점령군처럼 들어와서 검찰의 주요 요직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수사들을 미적대고 윤석열 총장을 패싱을 시키고 이제 그랬던 사람들 아마 본인들이 알아서 물러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검찰의 정기 인사는 올 8월에 있습니다. 8월에 있는데 아마 새로운 법무장관 이제 후보 지명자가 나오고 이러면은 검찰 이사가 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들 제가 몇 사람들만 여기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이원석 제주지검장, 신봉수 검사, 송경호 검사, 양속조 검사, 뭐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됐든 아무튼 이런 반부패 행위를 이제 제대로 수사해야 돼. 똑바로 일할 사람들.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똑바로 일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무능 검사들은 자리를 내줘야 될 겁니다. 여기에는 민감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매우 크게 불거지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게 그 책임 추궁이 있어야만 되는 뭐 그런 사건이 몇 가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그 일가족이 태국으로 이주를 했고 거기에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었고 이스타 항공사 실소유주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온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건 이제 의혹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건이라고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다 잘못 인정하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래, 잘못하면 정치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냥 적당히 묻고 넘어가야지. 묻어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대통령이 무슨 의지를 표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재인은 그거 많이 했어요.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불러다가 그 앞에서 조직의 명운을 걸라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사건들을 딱딱딱 적시를 해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써닝번 사건 세상에 과거 어떤 역대 정권, 역대 어떤 대통령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 구체적인 사건을 딱딱딱 적시를 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 뭐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으면 제대로 진실을 밝혀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보다 더 강력한 지시가 없을 만큼 지시를 내렸던 참 문재인 대통령은 참 그런 점에서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대통령은 뭐 그런 사람은 안 나오겠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돼도 뭐 무슨 사건을 어떻게 알아 저렇게 알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고발고소가 이루어져 있고 이미 수사가 진전돼 있었던 그러나 민기적거리고 있었던 그런 사건들은 이제 엘리트 검사들이 쫓겨났던 인사학살의 희생자였던 그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돌아오면 그건 자동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에다가 탑재한다는 것이지요. 그것만 해도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옵티머스 자금운용사 있죠. 옵티머스 사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의 지시는 필요 없을 겁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그 학살당했던 엘리트 검사들이 복귀해서 전면에 배치가 되면 정예부대의 선봉에 서면 일은 하나씩 저절로
풀려갈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이든 뭐 그렇지 않은 권력이든 상관없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을 해주면,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만 보장을 해주면, 검찰이라고 하는 시스템, 2,300여 명 검사들이 그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은 깨끗한 정부, 깨끗한 정권, 건강한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이 조회는 엄청나게 많이 해주시는데 구독은 그거에 한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구독도 꼭 잊지 마시고 한번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